한국 증시는 끝났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이탈,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 미국 증시만 쳐다보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 6천,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제 누가 미장하냐? 국장해야지. 이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과거 14년 걸려 오른 1000포인트를 이번엔 단 한 달 만에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말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거품일까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정말 게임 체인저일까요? 트럼프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코스피 6천 이면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환호와 경고, 기회와 위험, 경제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과거 코스피가 5,000에서 6,000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한 달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코스피가 1,000포인트 오르는 데는 과거엔 평균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000에서 4,000까지 10년, 4,000에서 5,000까지 4년. 그런데 5,000에서 6,000은 한 달.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일비충천이라고 부릅니다. 잠자던 사자가 한 번 날아오르면 하늘을 뚫는다는 뜻이죠. 글로벌 증시와 비교하면 더 놀랍습니다. 올해 주요 증시 수익률을 보면 한국이 최상위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나스닥 10% 내외, 일본 니케이 15%, 한국 코스피 20% 이상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두 개의 숫자가 한국 증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7만 원대였다는 분석도 있죠. 약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돌파, 역시 1년 전 10만 원대였다고 하니 10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왜 이 두 종목이 중요할까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는 구조죠.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제 누가 미장하냐? 국장해야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엔 미국 증시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한국 증시가 더 낫다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품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정말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단순 유동성 장세일까요? 이번 상승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죠. AI 열풍이 불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HBM은 뭘까요? AI 칩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AI 칩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죠.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세계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죠. 삼성전자도 뒤쫓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범용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에 들어가는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죠. 이것도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과거 적자를 보면서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이 오른 거죠. 마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0% 마진이 뭘 의미할까요? 1,000원짜리 제품을 팔면 800원이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반도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책적 변화가 있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사주가 뭘까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 그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 순이익이 100억 원, 주식이 100만 주라면 주당 순이익은 1만 원입니다. 근데 주식을 50만 주로 줄이면 주당 순이익은 2만 원이 됩니다. 주가는 이론적으로 2배 오를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의무화라기보다 자사주를 보유하는데 제약이 생겼다는 거죠. 3년 이상 보유하면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수조 원어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소각하면 주당 순이익이 최소 10에서 20%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정책이 또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뭘까요? 재벌들의 주가 누르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가를 누를까요? 상속세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가 죽으면 자녀들이 주식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상속세는 주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주가가 높으면 세금이 많고 낮으면 세금이 적죠. 그래서 재벌들이 뭘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배당을 안 주거나 자사주를 묵혀두거나 좋은 실적을 숨기는 식으로요.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정책이죠. 핵심은 상속세를 시가가 아니라 실제 기업 가치로 매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인데 실제 기업 가치로 따지면 20만 원이어야 한다고 칩시다. 과거엔 10만 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새 법에서는 20만 원 기준으로 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벌들이 굳이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코스피 6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제품에 대해 20에서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왜? 법적 제약 때문입니다. 미국도 WTO 회원국이고 한미 FTA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환율 효과도 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올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짜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위기라는 거죠.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원유의 3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봉쇄되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요. 유가가 폭등하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당연히 주식 시장도 폭락할 수 있죠. 하지만 외부 위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 적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 누가 팔았을까요? 외국인입니다. 올해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약 13조 원을 순매도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왜 팔까요? 차익 실현입니다.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죠. 문제는 이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오르면 외국인은 더 팔 겁니다. 그럼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공매도 대기 자금입니다. 공매도가 뭘까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거죠. 시장에는 약 160조 원의 공매도 대기 자금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가가 정점을 찍을 때를 노립니다. 그때 공매도를 쏟아부으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스피 6천, 환호할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이 개미 투자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제도적 감시가 필수입니다. 첫째, 자사주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소각하는지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배당이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만 오르고 배당이 안 늘면 개미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셋째,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여전히 소액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시민은 단순히 주가 오르는 걸 보고 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면을 파헤치고 질문하고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코스피 6천은 시작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코스피 6천, 20만 전자, 100만 닉스, 숫자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상승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개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가입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경제시민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코스피는 7천, 8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폭락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